지금부터 원조 1타 강사에게 직접 현실을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한민국 사교육의 전설 원조 1타 강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제대로 나눠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뭐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수능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는데 네네. 우리 제작진들이요. 네네. 학창 시절에 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정도는 06학번 네. 87년생들이랑 시간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손사탐의 강의를 안 들은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 대단한 과장이 전설. 심하신데. 네. 예.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어쩌다가 학원 강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기 4학년 때 결혼부터 먼저 해가지고 네. 마지막 한 학기 남겼을 때 뭐 생활비 문제가 좀 있어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네. 원래는 한 2, 3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3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7년 차. 그렇게 하면서 2000년에 메가스터디라는 온라인 강의를 세계 최초로 사실 저희가 상용화했습니다. 아,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인터넷 강의가 예, 예. 최초로 예. 만들어진 겁니까? 인강 창시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뭐 초중고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 해서 전체 한 10개 정도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 2,300명. 아이고. 강사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아유, 부자시군요. 아이, 아닙니다. 대기업인데 사실 킬러 문항 또 1타 강사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운동권과의 연계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에서 손주은 회장 여기 앉으시기까지 좀 고민이 좀 크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작금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나왔어요. 이게 너무 그 확대 재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팩트가 아닌 것도 너무 많고 네. 특히 1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학생을 가르쳐서 수입이 많은 거지 뭐 고액을 받았거나 정의롭지 못한 형태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닌데 네. 뭐 스포츠 스타로 말하면 손흥민이 공을 너무 잘 차기 때문에 네. 고액 연봉이잖아요. 네. 그거 똑같은 건데 네. 그리고 또 1타 강사들은 안에 한 10명에서 많게는 한 40명까지 스텝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나가는 그 연간 지출도 상당히 많고 네. 하나의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제대로 좀 전달하고자 예. 어려운 결정하셨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킬러 문항 수능에서 배제하라. 이런 발언 이후에 수능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네. 아까 7년 차라고 했나요? 예, 37년 사교육 시장에 계셨잖아요. 킬러 문항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수능에 있어서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배제하고 공교육을 좀 정상화시키겠다. 공정 수능을 찾아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네. 공감하신다. 근데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이번에 발표한 거가 네. 현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제, 네. 뭐 5% 이하, 10% 이하 이런 걸 킬러 문항이라 하는데 네. 이번에 그 교육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공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영역에서 출제된 걸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좀 다르고 그리고 이 킬러 문항 자체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나오게 됐냐 하는 그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킬러 문항을 만든 거는 교육당국이고 교육과정평가원이죠. 네. 거기에 사교육이 대응했을 따름인데 그럼 이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 EBS 연계 사교육 잡겠다고 그걸 한 70%까지 지나치게 하면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아하. 유사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복잡해지고 지문도 길어지고 비비꽈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정규 분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요즘 뭐 킬러 문항은 한 5, 6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쉽습니다. 예전에는 수학 30번 같은 문제는 몇백 명도 못 맞추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EBS 연계가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된 그 첫 번째 이유고 또 2018년에 또 사교육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네.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꿨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풍선 효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니까 영어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어와 수학에 집중하면서 몰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변별을 위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영어는 사교육비가 줄었느냐? 한 2, 3년 잠깐 줄다가 다시 원위치 됐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90점에서 한 개 1점 더 틀려서 89점이면 2등급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점차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그 언저리에 있는 애들은 영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 시장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현실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킬러 문항이 EBS 연계, 그다음에 2018년에 수능 절대평가 영어 과목? 그 영어에 그것 때문에 나왔고 사교육 유발 효과가 좀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일정 부분 맞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핀셋으로 드러내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하겠다 네. 하는 정책은 방향성은 이제 동의하시는군요. 전체적으로 동의한다. 몰랐는데 교육 당국에서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사교육 시장은 거기에 대응했을 뿐인데 지금 이야기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마치 이게 사교육이 만들어낸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네. 킬러 문항을 이제 배제하겠다는 건데 현장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혼란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게 진영 논리로 대립하고 또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다루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혼란이 더 풀려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킬러 문항과 관련된 학생은 최상위권 1% 학생이거든요. 다수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배제되고 공교육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다수의 학생들한테는 올해 수능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만점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꿈이 생긴 학생들까지도 사교육 시장에 가서 사교육 시장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건 꼭 그렇다고 회장님만 좋으시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특별한 현상이 분명히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지방에서 KTX, SRT 타고 주말이면 올라오는 학생이 15,000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준 킬러 문항 정도는 각 지역에서 그 사교육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 이제 이번에 킬러가 사라지면 준 킬러가 나올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교육 현장에서는 준킬러라는 말이 2, 3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킬러 문항의 정답률이 너무 낮아서 정답률을 좀 올리면서 준킬러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최근 2, 3년 수능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생들 어느 정도 다 대응이 돼 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이번 사태 때문에 심각하게 혼란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학생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실수하면 자기보다 좀 못하는 애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고. 그런 불안감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 킬러 문항, 이 어려운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거는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가에서 큰 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어떤 언론에서 저는 회장님 이름을 봤어요. 노동운동 출신이라고. 그래서 고백하시죠.
이권 카르텔이란 말 네. 이번에 제가 처음 들었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사교육 현장에서 뭐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공교육 당국이나 뭐 평가원이나 이렇게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해봤는데, 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죠. 찾아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 네, 거고,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을 좌파들이 장악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 자신부터 고백하라 그러니까 네. 저는 노동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봤는데 제가. 아니 그게 이제 위키에서 누군가 잘못 올려놓은 거를 그걸 받아서 쓰고 하면서 그래서 언론들이 왜 팩트 체크를 안 할까? 아무도 내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내가 근데 한 언론사에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운동권이라는 그 정보가 사라졌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땡땡 위키.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사실은 뭐 제가 뭐 좌우의 균형을 가지고 살려고 평생 노력한 사람이고 네네네. 어느 쪽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한 20, 30년 전에는 이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직업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학원가에 좀 들어왔지만은 그 세대들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라졌고 사교육의 주도 세력은 전혀 다른 세력입니다. 아, 네. 90년대 학번 심지어 뭐 002 근처의 학번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대, 40대 초반. 네. 지금 일타 강사들은 사실 소위 MZ 세대 그렇죠. 예. 들 그러니까, 많잖아요. 예. 운동권 문화하고는 사실 관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게 네. 참 제가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최소한 손준 회장님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권 카르텔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네. 뭐 계속 신고 받는다고 하니까 네. 긴장을 계속 하시고요. 자, 어찌 됐던 간에 사교육이 너무 과열이다. 공교육이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26조 이거는 건강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죠? 예. 저는 그 27살부터 지금까지 37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사교육비가 경감되기를 늘 바라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2000년에 메가스터디라는 온라인을 만든 가장 큰 이유도 네. 제가 그 한때 손사탐으로 유명했거든요. 네네. 98년 여름에 새벽 1시에 학부모 한 분이 이제 따님하고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성적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은평구에 살았는데 네. 손사탐도 듣고 뭐 이러려고 무리해서 엄마 아파트를 은행 대출받아서 샀는데 대치동에. 근데 5개월 만에 3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케이크를 주고 가셨는데 그래서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3억 벌었는데 케이크 한 개밖에 안 주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사실 저는 앞에 10년은 20대에서부터 앞에 10년은 소수정예로 전과목을 한 20명만 가르치다가 거기에 대한 윤리적 고민 때문에 대중 강의로 전환해서 제가 한 달에 5,000명씩 가르치는 강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사교육을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대치동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주고.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그러면 사교육 안에서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사교육 안에서 해결하는 길을 찾자라고 할 때 그해 가을에 저희 집에 케이블 TV를 설치했는데 홈쇼핑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백화점이 집으로 오네. 그렇다면 학교와 학원이 집으로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인강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99년에 유니텔 그 PC통신에서 네네. 한 강의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한 5,00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2000년 7월에 이제 법인을 만들고 그 전에도 뭐 인터넷 강의가 있었지만은 이걸 상용화를 한 거는 메가스터디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부형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는 사교육 안에서 사교육비를 상당히 절감한 거다. 끊임없이 저는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 사교육이 약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회사 인트라넷에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 직원이 딱 써놨냐면 이것도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은 군수공장 공장장인데 반전주의자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교육을 똑같이 도매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간에 사교육 시장을 줄이는 쪽으로 네. 살아오셨다. 그리고 네. 그쪽으로 가는 것이 또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네. 근데 사교육이 잡히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 계속, 반복 재생산이 되는 느낌이 아니 드는데. 근데 사교육을 잡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사교육은 공교육의 어떤 보완제로서의 기능 네. 그리고 치열한 입시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한국적인 그 수요죠. 그러면 이게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 학벌주의 사회. 그다음에 학력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큰 문제. 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교육비를 잡겠다 하는 거는 네. 그 뭐 수능에 뭐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뽑아내므로써 잡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교육 문제로 우리 국민이나 또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왜죠? 사교육이 네.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이요? 네. 왜 그렇죠? 최근에 대치동에서 나타나는 그 의대, 저는 그걸 의대 몰빵이라 그러는데 네네네. 그 뭐 초등학생부터 해서 전부 의대를 향해서 달리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말기적 단계에 갈 때 오히려 마지막 불꽃이 팍 높이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또 보느냐면 인구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0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생아 수는 40만 대를 유지하는데요. 2017년생부터 35만으로 떨어지면서 작년에는 24만 9천까지 확 떨어졌거든요. 불과 6년 사이에 인구가 15만 주는 거는 이거는 뭐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출생아 거예요. 기준으로. 네. 예. 그런데 그 2017년생이 대학에 가는 학년도가 2036학년도거든요. 한 10년 좀 더 남았죠. 네네. 그때쯤 되면 수도권 대학이 미달이 납니다. 지금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할 때 7등급, 8등급만 해도 인서울이 충분히 되면 그렇게 대학 들어가는데 많은 투자를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좀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들어가는 소수의 비용도. 메디칼 쪽만 남아있지 네. 전체적인 사교육 시장은 초저출산 때문에 지는 분명히 약화될 시장이다.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 회장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분이라 그런지 이야기가 잘 들리네요. 네, 끝으로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수험생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킬러 문항 배제되는 거 사실 전체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이나 학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잘 대응해서 수능 대박 나시길 바라고, 자, 이걸 위해서 제가 교육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9월 모의고사에서 공정 수능의 모델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러시지 말고 7월, 8월에 빨리 그 모형을 좀 공개해 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혼란을 줄여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능을 처음 도입할 때는 1차부터 7차까지 실험평가를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공정수능이 뭐다 하는 거를 조금 더 예를 쓰셔가지고 보여주시고 우리 학생과 학부형들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손주은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